평소에 그 잘 먹고 좋아하던 거를 이제 끊고 안 먹던 걸 이제 먹어보자 해서 식습관을 좀 이제 바꿨고 이렇게 변화를 주고 나니까 2달 정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속이 골프공이 아까 있었다고 했는데 그 골프공이 점점 작아지고 네, 그런 느낌이 들면서 속이 좀 편안해지고 허트름도 안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행이다. 밥은 거의 한 3숟가락 정도만 먹어도 소가 올라오고 어머, 식도랑 이 목 쪽이 되게 따갑고 42kg에서 한 33kg까지 살이 빠졌어요. 33kg? 와, 나 처음 봐. 30kg대. 병원에서 이제 CT나 복부 내시경을 해도 다 정상으로 나오니까 저는 몸이 힘든데 그래서 그런 소견을 듣고 막막했어요. 나는 평생 이제 먹을 것도 못 먹고 일상생활도 못 하고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살아야 되나? 아이고, 힘들지. 아이고 참. 이런 증상들을 이제 뭐 하나로 이제 다 네. 모아서 딱 네. 명확하게 정의 내리는 질환명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있습니다. 이것을 기능성 위장 질환이라고 합니다. 기능성 위장 질환. 말은 참 그냥 평범하게 들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속이 쓰리고 아파서 검사를 받았어요. 네. 근데 만약에 검사를 받아서 내시경에 한 예를 들면요. 거기가 식도나 위가 헐었다, 파였다 이렇게 되게 되면요. 약을 4 내지 8주 먹으면 그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네. 내시경 검사, 혈액 검사, CT 검사까지를 모두 받아도 이런 것들이 물론 약을 먹어서 개선이 안 되고 이런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또는 1개월 이상 나타나고 또는 뭐 2~3달 나타나고 또는 6개월 전부터 시작을 해서 뭐 3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하고 이런 것이 나오게 되게 되면 이제 장기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거나 위장관은 움직이잖아요. 네. 아니면 이제 느끼는 감각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이제 기능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치료 방법이 그냥 이거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방법이 아닙니다. 없나요? 고칠 방법이 물론 있습니다. 고칠 방법이 물론 있습니다. 있어요?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도 못 고치는 병은 없다. 원인만 제대로 찾아내고 해결 방법을 있으면은 반드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이 기능성 위장 질환, 이 원인을 알 수 없이 배가 아프고 속이 더부룩하고 신물이 올라오는 것과 같은 이런 소화장애 증상이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교수님께서 직접 연구를 해보셨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41%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41%가 이런 증상을 겪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네. 뭐 국민의 41%가 이 네. 고통을 앓고 있다면 이거 해결을 해야 하는데 네. 오늘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기능성 위장 질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요 부분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네. 할까요, 선생님? 네. 자,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 답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맵 식단이 뭔가요? 네, 포드맵은요, 체내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지 않고 발효되기 쉬운 당분을 가진 식품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먹으면 소화가 더디고 또 발효로 인해서 가스가 쉽게 만들어져서요. 복부 팽만 등이 나타날 수 있는 탄수화물 식품을 말합니다. 채소류에는 양배추가 대표적이지만요. 오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만은 브로콜리, 양파, 마늘이 해당되고요. 또 곡류에서는 콩류, 특히 콩은 균이 없이 깨끗해야 할 소장의 균을 증식시킬 수가 있어서 기능성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특히 이것을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요. 밀가루 내에 글루텐 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글루텐에 알러지가 있는 환자들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복부 팽창을 불러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피하라는 건 아니고요. 기능성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오히려 또 흰쌀을 드셔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건강상으로는 잡곡밥이 좋은데 소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흰쌀밥을 먹는 게 도움이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일부러 잡곡밥만 그렇게 먹었는데. 그러면은 반대로 포드맵이 낮은 그런 거를 먹어야만이 좀 네. 괜찮을 수가 편하지. 있겠네요. 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포드맵이 높은 식품들인 거죠. 포드맵 네, 식품들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것을 피해서 무엇을 드셔야 할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네네네. 아, 지금부터는 실제로 본인이 질환을 앓으시고 포드맵이 낮은 음식들로 또 본인을 잘 관리하셔서 지금 건강하신 그분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촐하게 지금 하나만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요? 네, 공개해 주실까요? 바로 아, 이 안에 여러 가지 이 안에 여러 가지 또 냉장고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오이, 토마토, 키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쌀밥이 있네요. 흰쌀밥. 요거는 닭고기. 닭가슴살. 냉장고에 다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선생님 보시기에. 네, 우리 환자분께서 아주 잘 선택을 해주셨고요. 이제 이 내용 중에서 키위, 오이, 토마토, 이런 닭가슴살 이런 것들은 저포드맵 식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저포드맵 식단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아마 환자의 증상 도움에 많은 효과를 본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성길 씨, 네. 그 어떻게 알고 이렇게 형사예요? 갑자기 뭐예요? 최신데 혹시 모종의 관계가 있으신가요? 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뭔가 설정하신 건가요? 갑자기. 아, 저는 그 사실 포드맵이란 이런 그 식단은 제가 잘 몰랐고요. 아하. 제가 뭐라도 먹긴 해야 되니까 그 소화에 좀 도움이 되는 그 음식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하나씩 먹기 시작한 거고요. 그 중에 도움이 가장 많이 됐던 거는 키위인데요. 네, 제가 지금 3년째 그 증상이 있고 나서 3년째 지금 하루에 2알씩 네, 되도록이면 좀 챙겨 먹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소화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비,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럴 때였는데 이제 우연히 키위가 도움이 된다는 거를 이제 제가 발견을 해서 먹어보면서 이제 실제 효과도 많이 봤습니다. 특히 키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인체 연구도 되어 있는데요. 이게 먹게 되게 되면 대장의 운동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어떤 변의 기능을 좋게 하고 가스의 제거 이런 것들이 연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밥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밥을 뭐 쌀밥으로 이렇게 먹되 대신에 전처럼 뭐 3공기, 4공기 이렇게 막 폭식을 한 게 아니라 한 끼에 1공기로만 이렇게 먹고 이제 대신에 이제 밀가루 음식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끊었었고요. 먹기만 하면 바로 이제 굴곡이 점점 더 끊어지니까. 그 지금도 밀가루 음식은 조금 자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끼니에 제가 오이나 파프리카, 이제 토마토 이거를 반찬 이제 제가 원래 야채를 잘 안 먹었었거든요. 채소를. 네, 근데 꼭 끼니에 이런 야채들을 같이.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은 이제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밥을 권해도 잡곡밥을 권하고 하는데 왜 흰쌀밥일까? 쌀의 경우에 식이섬유소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위에서 소화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굉장히 부드럽게 되고 소장으로 가면 거의 100%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성 소화장애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뭐 복통이라든지 가스 차는 거라든지 또 안 내려가는 듯한 느낌인데 이 쌀밥의 경우에는 그런 게 거의 없는 그래서 환자식으로도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것이 이 쌀밥이고요. 그리고 더 잘하신 거는 밥의 양을 줄이신 거예요. 저는 이 흰쌀밥이라도 폭식처럼 많이 드실까 봐 걱정을 했는데 뭐 1공기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드셨다니까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장 의외가 닭가슴살이거든요. 네. 저거를 고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제가 그 식단을 시작하면서 이제 단백질 이제 그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찾다 보니까 뭐 삼겹살이나 뭐 갈비 뭐 이런 거보다는 그렇지. 이제 닭가슴살. 예. 이걸 먹고 나서 뭐 저는 같은 경우 딱히 불편하거나 뭐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또 소화장애 안 좋은 것 중 하나가 고지방식인데 닭가슴살은 이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좀 적어요. 그리고 다른 유에 비해서 섬유도 부드럽고 또 얇기 때문에 이 소화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는 권해드리고 싶은 육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의 변화가 바로 오던가요? 네, 천천히 어느 순간부터 불편한 게 사라지고 예, 속이 편안해지고 야 진짜 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들더라고요.